자, 2022년 한국준사관 기출보건 분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부장 학원에서 일을 하는 언어논리 오선민 강사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언어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출분석 보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진영사라는 출판사에서 언어논리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문제 출제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총 25문제 중에서 문법 어휘 파트는 6문제 정도 나왔고, 그 다음 비문학이 20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독서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문법이나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사실 공부를 여러분들이 따로 암기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궤도에 오르실 수가 있어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단축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또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랑 그냥 집에서 혼자 풀어봤을 때랑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분이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짧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문제 출제 경향 보시면, 자, 일단은 어휘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여태까지 자주 출제됐던 어휘보다는 출제가 잘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어휘들을 찾아서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유어랑 사자성어를 물어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자성어 이제 꾸준히 암기를 하시고, 고유어는 현재는 잘 안 쓰는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고유어들만 조금 따로 빼서 암기를 꾸준히 하시고, 스터디를 하시면서 계속 쪽지 시험을 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의 길이가 길어서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의견, 근데 이 의견은 사실 매년 나오는 의견이어서 지문의 길이는 점점점 길어지고 있고 시험을 보고자 하는 인원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분별력을 위해서 난이도가 계속 오르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짧은 지문 위주로 많이 연습을 하시기보다는 초반에는 좀 짧은 걸 하시더라도 점점 길이를 길게 하시면서 이제 영역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리학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근데 이 논리학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셨다라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을 때에는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는 넘어가시는 게 맞아요.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가가지고 푸시고, 논리학 문제는 P면 Q이다 이랬을 때 이제 이걸 가지고 적용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문제 정도 꼭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해야 할 공부는 일단 자주 출제되는 문법 파트 같은 경우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이라든지 표준어 규정이라든지 이런 파트들은 따로 정리를 하셔서 외워야 되고, 고유어 사자성어 암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터디 하시면서 계속 외우시고 쪽지 시험 보시고 확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비문학 유형별로 풀이 방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유형별로 풀이 방법을 좀 익히시면서 어떻게 하면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간 단축, 요게 제일 달렸다. 물론 독해력이 뒷받침된다는 전제 하에 그런 거겠죠. 자, 비문학 출제 유형을 보시면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공부 내용인데, 일단은 한 7개 정도 있다라고 봤을 때 주제 찾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흔한 다음 중 밑줄 요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주제는 이랬을 때, 요거는 전체 내용을 보는 거기 때문에 크게 보시면 돼요. 거시적 크게 전체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그럼 이 얘기는 아주 꼼꼼히 읽으실 필요는 없고, 보통 이렇게 지문이 있을 때 두 갈씩이나 미갈씩으로 써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핵심 내용 위주로 열심히 잘 읽으시면 주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이거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문단별로 꼼꼼히 읽는 게 좋고, 일단 일치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약간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일치 문제 나왔을 경우에 만약에 지문의 길이가 길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끊어서 풀으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면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반 정도 읽고 여기서 이제 1번, 2번 지울 수 있어요. 지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론하기는 일치 문제보다 좀 더 들어가고 깊이
깊이가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차 문제는 지문을 그대로 써놓았을 수 있는데 추론하기는 지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선지의 말을 바꿔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난이도가 제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1차 문제랑 추론하기가 나왔을 때는 조금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좀 더 난이도가 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순서 맞추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인지, 기억, 디귿, 리을, 니은, 순인지 이런 식으로 순서 맞추는 그런 문제에 해당하는데 선지를 먼저 보시고 기억이 맨 앞에 있다 라고 하면 기억부터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으로 나눴을 때는 예다음, ENG, 예다음, ENG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지를 먼저 보고 좀 특이하게 선지 먼저 보고 선지에서 앞에 뭐가 오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전개 방식. 전개 방식 이거는 전개 방식을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뭐 비교는 공통점에 집중을 하는 거고 대조가 차이점에 집중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접속사로 앞뒤 문맥 파악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이 뒤에 블라블라블라 내용 되어 있고 여기 접속사 뭐냐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이랑 뒤에 있는 내용만 읽으면 접속사 찾으실 수 있겠죠. 밑줄 친 부분의 의미 또 똑같습니다. 여기 밑줄 되어 있으면 앞뒤 문맥을 보고서 하시면 돼요. 전체를 다 읽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들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영역별로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고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를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문학 실제 유형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기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어휘 문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밑줄을 딱 그어놓은 다음에 이 구멍이 나다 해서 이 밑줄이 나다. 자, 요거랑 의미가 유사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구멍이 나다라고 했을 때 앞에가 구체적인 대상인지 아니면 추상적인 대상인지를 보시고 나다의 의미를 다른 걸로 뭘로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은 구멍이 생기다 그렇게 말을 바꿔도 말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4번에 얼굴에 여드름이 나다. 자, 여드름이 나는 거랑 구멍이 나는 거는 살짝 다르죠. 구멍이 나는 거는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양이 변형된 거예요. 근데 여드름 나는 거 모양 변형이라고 보긴 어렵고 그 다음에 마을 언덕에 산책로가 나다. 얘 같은 경우에도 원래에서 모양 변형이 된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든 거죠. 그럼 이제 의미가 통하지가 않아요. 자, 그럼 1번하고 3번 중에서 자, 볕이 잘 드는 창이 나다. 창이 창문인데 이제 창문은 아무것도 없던 거에다가 이렇게 만든 거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유리컵이 깨져서 조각이 나다. 이거는 구멍이랑 똑같이 원래 유리컵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깨져서 조각이 나는. 그러면 어떤 게 생기는 것보다 이렇게 원래 모양에서 깨지는 게 구멍이 나다는 거 유사하겠죠. 그래서 이건 답을 1번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앞에 대상이 구체적인지 추상적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얘의 의미 자체가 원래 있던 거에서 이렇게 뭔가 모양 변형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걸 의미상으로 고르면 1번이 가장 가까운 말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휘 문제 중에서도 아주 쉬운 편은 아니고 중간 정도인데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생기다라고 넣었을 때 조각이 생기다, 산책로가 생기다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약간 좀 더 생각해보면 산책로는 어떤 게 생기는 거라고 약간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에서 자, 표준어가 어떤 걸 쓰는 게 더 맞냐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옷을 갈갈이 찢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갈갈이인지 갈갈이인지 어떤 게 맞냐 이런 것들 이제 비슷한 단어들을 묶어가지고 어떤 어휘상의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외웠으면 풀 수 있고 안 외웠으면은 이제 약간 찍어야겠죠. 자, 그랬을 때 옷을 갈갈이랑 갈갈이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완전히 갈라지게 찢는 거는 갈갈이라고 해요. 갈갈이 이거는 가을가래요. 가을에 눈파 짓기 위해서 하는 행위 요거를 갈갈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갈갈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분갈이를 할 때에는 그 전날 물을 주지 않는다. 분갈이 같은 경우에 다른 화분으로 옮겨 심는 거를 분갈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소리 나는 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갈이도 외웠으면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간간이랑 간간이 이거는 둘 다 쓰는 말인데 간간이는 가끔
간간히 서점에 가라고 했을 때 가끔 서점에 가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간간히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짜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과 관련된 거는 이걸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음식은 간간히 조리해야 맛이 난다. 좀 짜게 조리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 되고, 요 간간히로 썼을 때 물론 간간이도 맞는 말이긴 한데 이 문맥상에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4번에 미천에서 몇 배의 이익을 남길 가량 이랬을 때 가령은 예를 들어 라고 해주세요. 가령 땡땡땡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우리가 근데 여기서는 남길 가량으로 가게를 샀다. 남길 계산으로 이런 의미가 계산일 때는 우리가 가량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맞는지를 정확하게 써놓은 걸 고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표준어 규정을 외우시고 이제 빨리 답을 찍으실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자성어 문제가 있는데, 사자성어 문제도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사자성어는 암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보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변한 사례를 주고 거기에 가장 해당하는 사자성어를 고르시오라고 했죠. 그랬을 때 백척 간주나 누란지세 같은 경우에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 위기의 상황일 때 우리가 백척 간주에 처해 있어, 누란지세에 처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요거랑 관련이 없고, 고정남명 같은 경우에 손바닥도 맞춰야 소리가 난다. 요 속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서로 힘을 합쳤기 때문에 뭔가가 일어났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쓰죠. 순망치하는 진짜 많이 나왔던 사자성어고, 순망치하는 이가 없으면 잇몸도 살기 힘들다. 그래서 하나가 사라지면 다른 애도 피해를 보는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답은 금석지감이었는데, 금석지감은 사실 이 얘기랑 똑같은 뜻이에요. 과거에는 되게 보잘것없는 거였는데 되게 변한 정도가 심했을 때 우리가 금석지감이라고 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했냐 안 했냐에 달린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지금 세 문제 어휘를 본 걸 보시면 1번에는 어휘 같은 의미 찾기, 2번 같은 경우에는 표준어,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자성어. 이제 이거는 암기를 하시고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다음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문제에서 뒤에 이어질 내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뒤쪽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조금 가볍게 빨리 읽고 시간이 없으면 뒷부분 위주로 잘 읽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문의 길이가 길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일단 처음에 인트로는 사실 열심히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잠깐 보시면, 자, 노래방에서 방은 두세 평 납집한 밀폐된 공간이다. 이 밀폐된 공간으로 이제 청소년들이 모이게 된다. 그럼 왜 밀폐된 방을 왜 찾아가냐? 그들만의 문화가 없기 때문에 찾아간다. 그래서 밀폐된 방을 나와서 탁 트인 사회의 광장으로 나오면 청소년들이 발붙일 곳이 없다. 광장에는 청소년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종 금기가 청소년을 억압하고 청소년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노래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노래방에서도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가기란 매우 어렵다. 청소년들이 노래방에서 기성세대와는 다른 노래를 다른 방식으로 부르기에 언뜻 보며 그런 것 같지만 그들이 부르는 노래도 기성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문화를 노래방에서조차 누리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뒤쪽. 이 뒤쪽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문단을 잘 읽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자, 이런 경향은 공중파 방송에서 유행하는 10대 취향의 노래에서 잘 나타난다. 청소년들은 상업 노래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래를 노래방에서 부르면서 이 기성세대의 문화에 침해되어 가고 있고, 상업화된 노래를 부르면서 창의성을 상실해 나간다. 그러면 이 뒤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청소년들도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광장에 나갔을 때도 청소년들이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럼 보시면 청소년의 창의성이 한껏 발휘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 그렇죠. 이런 걸 마련해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밀폐된 방이라는 공간에서 즐기는 것을 지향하고 좀 더 개방적인 공간을 확보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언뜻 읽었을 때는 맞는 것 같지만 나머지 선지를 한번 먼저 볼게요. 3번에 보시면 청소년은 기성세대의 보호와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밝고 건강한 문화를 창출하는 주체가 되며 청소년 문화는 새로운 기운을 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청소년들이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고 4번 자신들만의 문화 공간이 없어서 노라방을 찾아간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에 물들어가는 안타까운 현상. 이게 청소년 문화의 문제점이다. 이거 이제 전체 정리를 한 말이야. 앞에 나온 것들. 5번 청소년들이 어둡고 밀폐된 방에서 밝고 환한 광장으로 나와 자유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게 하고 창의적인 자기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완전 맞는 말이죠. 2번에 보시면 이번이 왜 지금 좀 이상하냐라고 했을 때 정말 광장으로 나와가지고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는 노래방이라는 밀폐된 공간 여기에서 즐기는 것이 좀 별로니까 개방적인 공간. 그럼 노래방을 창문을 크게 만들어서 개방적인 공간으로 만들면 그게 청소년 문화를 만드는 거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얘들이 정말로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지 이번은 물리적 차원에서 정말로 아이들이 밀폐된 곳이 아니라 개방적 차원으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지문에서는 그런 물리적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아이들이 노래방이라는 그런 폐쇄된 공간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들만의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길 바란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물리적 차원에서 개방적인 공간으로만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맥락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걸 지금 가져온 이유는 이거랑 이제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추론을 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냥 얼핏 읽었을 때는 다 맞는 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1, 3, 4, 5는 정말로 청소년들이 자기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방된 공간으로 나오기만 하면 되지라고 한 거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새로운 걸 뭘 하는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 이것만 조금 논지가 다르구나 라는 걸 좀 눈치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답을 2번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만화가 나오는데요. 요즘에는 글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매체를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조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화라든지 광고라든지 또는 신문기사라든지 이런 매체들을 가지고 와서 그거랑 연결해서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번에도 이제 만화 컷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 만화 컷을 한번 보시면 칸 1에서 칸 6번까지 있죠. 자, 근데 여기 이제 만화 컷들이 이렇게 지금 칸이 조금씩 다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크기가. 자, 선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칸 1에서 칸 6에 이르기까지 각 칸에 독자의 시선이 머무는 시간은 유동적이다. 그렇겠죠. 왜냐면 내가 이 장면이 재밌으면 여기에 오래 머물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재미없으면 빨리 넘어가고 만화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그 다음 이번에 칸 2는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 자, 언어적 비언어적이라고 했을 때 비언어가 뭔지 모르시면 돼요. 비언어는 행동, 뭐 손짓, 발짓, 몸짓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칸 2번째 여기에 보시면 언어적, 빠당 이런 거 있고 비언어적 정보라는 거는 요 넘어지는 모습, 행동 요거를 모두 활용해서 작중 상황을 부합하고 있다. 그렇죠. 언어랑 비언어를 같이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칸 4에서 여기 칸 4가 있죠. 효과선이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효과선을 지우면 인물의 움직임을 상상하게 하는 요소가 모두 사라진다. 자, 모두가 들어가면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효과선이 없어요. 없다고 하더라도 이 밑에 언어가 나와 있어. 다다다다다. 그러면 얘가 달려간다라는 거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사라진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답이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칸을 통해 만화칸의 유연함. 그렇죠. 똑같이 이렇게 겹쳐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좀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유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가지고 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점점 옛날과 다르게 조금 경향성이 바꿔져 가고 있고 난이도도 좀 높아지고 있고 여태까지 출제가 안 됐던 문법 요소들이나 어휘들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시간 단축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우리 기출문서 같이 해보았습니다.